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2 더하기 4는 6, 3 더하기 7은 10, 6 더하기 8은 14, 8 더하기 9는 17. 자, 이 짓을 1년 동안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아주 빡쳐버리겠죠?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x 플러스 y 콜 k라고 한 다음에 이 x 자리에 2와 y 자리에 4를 넣으면 6이 되는 거고요. 그 x, y 자리에 3과 7을 넣으면 10이 되니까 이렇게 숫자로 무수히 많이 반복하지 말고 문자에 대한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밀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로 구성된 이 식이 이 무수히 많은 숫자 계산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숫자를 대신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를 대신한다 또는 대표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가? 문자가 대표하는 거죠. 문자가. 그래서 자, 문자에 대한 식에서 문자는 x, y, k라고 할 때 숫자는 와서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라는 것은 숫자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대수학에서 첫 번째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자가 등장을 하네요.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일은 뭐죠? 둘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용어가 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단항식과 항이 하나인 식, 그 다음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인 식, 이러한 2차 다항식인 거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식을 식이라고 부른다. 이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떻게 식을 연결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 식 1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 이러한 식이 있었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등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등호로 연결.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두 개의 식이 있는데요. 이번엔 부등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부등호로 연결. 그래서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부등호로 연결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식의 연결에 있어서 등호로 연결된 식, 등식이 있다라고 했고요. 부등호로 연결된 식, 부등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항상 성립하는가 아니면 특정의 경우에만 성립하는가, 이 조건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등식의 경우에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예를 들면 자, 좌변과 우변은 동일하니까 x자리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대로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항등식. 그 다음 방정식은 뭐냐면은 특정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제곱이 콜 x라고 하면요, 이 x는 0일 때 성립하고요 1일 때가 성립하는 거죠. 이처럼 x가 0과 1인 특별한 케이스에만 성립한다고 해서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자, 기독교 용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은 항상 옳다 해서 절대자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해서 절대 부등식. 예를 들면 x제곱은 이렇게 되면요, 자, x가 0이든 음수든 양수든 모든 경우에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절대 부등식. 그 다음에 조건 부등식은 특정의 조건 속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이 x가 4라고 하면 이 경우는 x가 2보다 큰 경우에만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등식으로 연결하냐 부등식으로 연결하냐 그리고 항상 성립하냐 특정의 경우에만 성립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쭉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고2 1학기 과정은 요게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항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되냐, 조건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그 푸는 방법들을 익히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방정식을 푼다. 이 말은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익히고 숙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부등식도 푼다라고 할 때 해가 여러 개니까 해집합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살짝 암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푸는 방법을 보고 익히고 그 다음에 숙달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방법을 익힌다. 자, 이번에는 수학의 경우에 어떤 단원, 즉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있는데 분명 경계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 영역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은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방정식은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고요. 근을 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함수는 이러한 경우를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2차 함수.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차 함수 이 경우에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얘가 y콜 fx고 x축이고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경계가 딱 있어요.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함수는 함수일 뿐입니다. 둘은 정확히 분리돼요. 그래서 방정식은 얘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함수에서 자 x, y 자리에 0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y 자리에 0이 따른 말은 y가 0인 자리죠. 즉 x축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함수였다가 방정식으로 변화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축과의 교점, 이 교점이 y 콜 0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방정식이 함수로 넘어가고요. 함수가 방정식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있었던 영역이 갑자기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넘나들게 되는 거죠. 방정식과 함수에 관한 연결의 결론을 내려보면요. 자, 이렇게 y 콜 x제곱 마이너스 2x 좌표 평면상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때 y 콜 x제곱인데 y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y가 0인 자리 즉 x축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콜 0의 의미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죠. 이 교점.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y 콜 fx가 있을 때 이 x축과의 이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이다. 이번엔
부등식과 함수의 연결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부등식은 x축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y가 플러스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은 y가 플러스인 자리. 그 다음에 x축의 아래, 이 아래 자리들은 y가 마이너스인 자리죠. 따라서 fx 이퀄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의미는 y 콜 fx가 0보다 크다니까요. y의 값이 0보다 큰 자리, 즉 x축보다 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y 콜 fx가 0보다 작다는 말의 의미는 x축보다 아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을 여기에서 그려서 내보면요. 자,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fx가 0보다 큰 자리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이고요.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의 의미는 이 아래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부등식과 함수 또한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영역이지만 어떤 해석을 통해서 부등식을 함수로 연결하고 있고요. 함수를 부등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